냄새나는 화장실 청소 안 할 수도 없고 누가 좀 대신해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많은데요. 눈길 끄는 신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우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AI 화장실 청소부입니다. 사람처럼 능숙하게 팔을 휘둘러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로봇이 분주하게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알아서 덮개를 연 후 변기부터 꼼꼼하게 닦고요. 용품을 척척 바꿔가며 바닥부터 집기까지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깨끗하게 만드는데요. 미국의 한 로봇 제작 기업이 개발한 청소 로봇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 VR 시뮬레이션과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한치의 오차 없이 움직이며 화장실 청소를 할 수 있다는데요. 한 달에 $1,000, 우리 돈으로 133만 원 정도면 이 로봇에게 화장실 청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회사 사무실이나 병원 등 규모가 큰 건물에서만 쓸 수 있지만 앞으로 일반 가정용으로도 개발된다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화장실 청소 로봇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누리꾼들은 현대판 우렁각시 드디어 화장실 청소 해방인가? 오늘부터 적금된다. 1로봇 1가구 보급이 시급. 또 사람 일자리 하나가 없어지네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명절마다 한국은행이 지게차로 신권을 나르던 모습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무인 운반 장치와 로봇팔 등이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화폐 입고와 출고, 보관 등의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자동화 금고 시스템이 가동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시중은행이나 조폐공사에서 화폐가 도착하면 자동 검수기가 사진 촬영은 물론 권종과 크기, 무게를 자동으로 측정합니다. 원래는 사람 2명이 맨눈으로 확인하던 작업이었습니다. 검수 이후 로봇팔이 수량과 형태에 맞춰 차곡차곡 화폐를 쌓는데 한 번에 300억 원까지 적재할 수 있습니다. 이어 화폐는 전용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금고로 이동되고 무인 운반기로 선반에 옮겨집니다. 금고 내 화폐의 입출고 지시와 재고 관리, 자동화 설비 제어 등은 통합관리 전산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자동화 금고 시스템 구축으로 발권 업무 자동화율이 기존 40%에서 70에서 80%로 올랐으며 보안성과 안전성도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은 자동차 모양의 로봇이 아파트 산책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경사로를 오르내리고 좁은 통로는 돌아 나갑니다. 로봇 옆에 가까이 붙지 마세요. 로봇이 회전할 때 부딪힐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반의 이 로봇은 아파트 보안 업무를 맡고 있는 순찰 로봇입니다. 3,100여 세대가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를 최대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드릴게요.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설치된 카메라는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관제센터에 차량을 보고하고 아래쪽 열화상 카메라는 금연 장소 감시와 함께 야간 순찰에 사용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도 많아서 충돌 사고를 가끔 목격하거든요. 그때 로봇가 그런 문제들을 잘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최근 출입관리 시스템을 자동화한 아파트가 늘면서 아파트마다 경비 인력을 줄여 뽑고 있는데 순찰 로봇이 이런 부족한 경비 인력을 메우는 겁니다. 경비원분들의 업무를 경감을 시켜드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경비원분들이 본연의 그 대민 서비스 쪽에 집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순찰 로봇이 도입되더라도 경비원 업무에 포함된 청소 미화와 재활용 분리, 택배 물품 보관 등의 업무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경비업체마다 중장년층 경비원들에게도 로봇의 기본 지식이나 관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배달 다녀올게요. 주문을 접수한 로봇이 향한 곳은 샌드위치 가게. 음식점 직원이 포장된 음식을 적재함에 싣고 출발 지시를 내립니다. 배달 로봇의 주행 속도는 사람이 천천히 걷는 정도인 시속 4km. 횡단보도를 건너고 굽은 길에선 속도를 더 낮춥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이뤄지고 있는 로봇 배달 실험입니다. 라이더분이 오시면은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로봇 배달 같은 경우는 상가랑 가깝게 있고 하다 보니까 라이더분이 오시는 것보다 더 빨리 오시고요.
제일 가까운 데 가는 게 한 5,000원 돈이니까 저희는 그 부담이 엄청 크잖아요. 배달 대행료가 없잖아요. 상가에서 200m 떨어진 공원입니다. 이곳에서 직접 음식을 주문해 보겠습니다. 15분쯤 뒤 주문한 위치로 정확히 로봇이 도착합니다. 관제센터에서 로봇의 동선을 확인해 예기치 못한 물체가 출현하면 즉시 멈추도록 했습니다. 구부러지는 바퀴로 계단이나 비탈진 길을 성큼성큼 오르기도 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해서 공간의 제약이 없이 다양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안정성이 많이 검증이 되면 오퍼레이터가 없이도 24시간 완전 자율적으로 다닐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배달 로봇도 보행자로 규정돼 인도로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시민들이 이 로봇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인간이 하는 것보다 뭔가 조금 더 불편하다거나 뭐가 서비스가 좀 부족하다거나 하나하나 데이터를 쌓으면서 우리가 이제 해법을 찾아나가는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의 안전 관련 기술 개발과 정부의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SBS 최희원입니다.